그때 수요가 많을 때 넣어버리면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되죠?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투입한 돈이 있잖아요. 네. 그 투자 비용 원금을 빠르게 마진형으로 가서 돈을 세이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금 형식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전환해버려요. 이거를 일단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못해. 왜냐면은 자영업의 탈출은 자영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리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을 때가 시작이에요. 행복의 시작. 지금 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운영할 때 최소한의 살아남는 구조를 먼저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예요. 마케팅. 근데 이제 맛과 이제 고객 서비스와 위생과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장사 한 1년 반 정도 하신 분들에 대한 이 강의예요. 네. 왜냐? 가장 고민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리를 안 할까? 아니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까? 1년 정도 되면 이제 들어오는 주문은 다 쳐가고 어느 정도 가게가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1년에서 2년 정도의 사장님들이 요 것들을 알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매출형 마진형인가를 잘 알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출형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인원, 점장과 안에 있는 인원 시스템이 고착화가 되면 네. 이제 매장 하나를 더 열죠. 네. 다른 브랜드를 하거나 예, 보통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단계가 레벨업 단계다. 레벨업이다. 레벨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피크 시기에 어느 형이 올랐을까요? 폭발적으로. 매출형이 올랐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1번이 올랐어요. 1번이. 1번이 오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접목이 돼가지고 치솟은 거 아닐까요? 특히 이 마케팅 관련해서는 네. 마케팅은 효율이 뭐냐면 모수가 모일 때 치면은 효과가 더 올라간다예요. 모수가 모이지 않는 곳에 지급하면 어떻게 되죠? 효율이 안 좋아요. 네. 증발해요. 네. 근데 지금은 요 시급을 사 먹는 시기에다가 패스트푸드가 잘 먹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수요가 많을 때 넣어버리면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되죠?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마진형은 폭발적으로 올리는 것을 인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아예 주문을 끊어요. 주문 자체를 끊어서 일정 매출 이상이 안 올라가게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한 명은 대기 인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인원이 한 명이 안 구해질 때 내가 갑자기 추입하면은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 매출을 더 늘릴 수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더블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안정성이 어느 것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매출형을 고집하다가 비수기 때는 그럼 인원이 남아 돌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영업시간을 연장시킵니다. 보통 뭐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 10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면 뭐 9시 반에서 뭐 한 11시 반까지 매일 운영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명이 있다면 1명을 1시 반에 출근시켜요. 그리고 11시 반까지 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건비가 늘어났나요? 영업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형은 방어까지 가능하다. 근데 요거는 마진형은 내가 생사에서 내 몸을 갈아 넣는 일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1년까지. 보통 1년에 원금 회수를 다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가게로 수익화를 하기 시작할 때 진행하는 마진형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투입한 돈이 있잖아요. 네. 그 투자 비용 원금을 빠르게 마진형으로 가서 돈을 세이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금 형식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전환해버려요. 예, 그러면 나중에 가게를 팔면은 어떻게 되죠? 일단 손해는 안 보죠. 네. 손해는 안 보고 권리금을 받고 팔면 어떻게 되죠? 이득인 거죠. 그렇죠. 그 돈이 그냥 수익이고 네. 그 다음에 매출형으로서 가면 어떻게 되죠? 안 팔고 매출형으로 간다면? 매출형으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죠. 아. 내가 마진형으로 하면서 조건이 뭐죠? 이거 인원. 네. 나의 생각과 나의 조리하는 것과 나의 습관, 아끼는 것들을 같이 있는 친구가 한두 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친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원금을 회수할 때 숙련이 돼요. 그 기간 동안. 네, 그러면서 내가 빠지면서 월급을 한 20에서 30을 더 주면서 점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는 연금 형식으로 가서 또 다른 매장을 하나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또 하나의 매장을 더 하면은 다시 거기서 점장을 뽑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1년하고 여기는 돼 있으니 그러면 이제 인원이 2개가 있으니 한 명이 나갈 수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사실상 제가 경험한 것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안정적인 기법은 누가 오더라도 바로 음식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든다. 그건 뭐가 있겠죠? 기계와 자동화. 자동화죠. 이게 자동화가 들어가는 거죠. 자동화로서 매출형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인건비가 또 절감되니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매출형의 가장 약점이 뭐죠? 언제 사람이 나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 나가버리면 수익이 끊기잖아요. 네. 내가 다시 마진형으로 가야 돼. 다시 그럼 또 교육시켜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자동화로 완성시켰다. 자동화는 뭐냐면 아무나 와서 아무나 조리를 바로 하고 안 피곤하게 만드는 게 자동화예요. 그러면서 이 매출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매출형이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1번을 좀 하세요. 추천을 하는 편이신 거네요? 저는 두 개 다 해봤어요. 네. 이거 한 3년 해봤고 이거도 지금 계속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복수의 각을 또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매장을 그냥 하나를 제가 만들어요. 인테리어랑 이런 것들 내가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장사 좀 하는 애들을 제가 점장을 시켜요. 사업자 걔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 5%씩 매출에 저한테 입금하라고 나머지 너 다 해라 하고 그러면은 뭐 매출이 한 5천이 나온다. 그럼 얼마죠? 250. 근데 앉아서 250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해서 3년 계약. 근데 내가 5% 들고 가면 나머지 10%라면 500 들고 가면 되잖아. 이 친구가. 어차피 점장으로 일할 거면. 그럼 이게 곱하기 5개면 1250. 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천을 찍을 수 있느냐가 문제죠. 네. 그럼 이제 마케팅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사실. 매출형과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제가 들고 있는데 사실상 초반에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그다음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운영 방법을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들어가면 지금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네. 왜냐면 믿질 못해. 남을 믿질 못해. 이 사람들은 네. 남을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 한번 믿는 것도 다 믿지 말고요. 하루에 내가 10시간 출근하면 한 6시간만 출근해 보세요. 그리고 점점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뭐 격주로 출근을 해보기도 하고 그냥 오케이 문제가 없다라고 되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뭐 CCTV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방범장치는 좀 다 해두시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폭발적으로요. 이해하셨죠? 네. 왜냐면 이거 조리하면서 이거 하기 힘들어요. 하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그건 한 1억대 넘는 사람들인데 왜냐? 조리하고 손님 응대하고 그 다음에 인원 관리하고 다시 내일 체크하고 하는 것들하고 집에 오잖아요. 지쳐요. 힘들어. 소주 한잔 먹고 자고 싶어요. 근데 극복해야 돼요. 극복. 할 때까지 이게 매출을 올리면서 이걸 극복하고 그 한 단계가 넘어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해요. 여기서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한 매장에서 다수 매장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이것들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도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하는데 왜 사장님들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나 하고 있으니 이거를 일단 먼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자영업의 탈출은 자영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리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을 때가 시작이에요. 행복의 시작.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지금 매출이 올라간 이유 그 다음에 마케팅 적절한 시기 그 다음에 1인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 그걸 잘 노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걸 올리기 위해서라면 가장 효과가 있었던 분들은 매출형이었다. 마진형은 이제 매출이 거기서 인원을 뽑아놓은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출을 치기 어려웠다. 해봤자 뭐 한 20%의 상승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혹시 그럼 매출 그 상위 지점 중에 자동화 매장이 있나요? 있죠. 자동화 매장은 시원시원하게 해내죠. 같은 고액 매출이라도 자동화가 훨씬 더 편하게 운영하시겠네요. 기계화는 고액 매출일수록 유리해요. 낮은 매출은 필요 없어요. 3천, 4천한테 무슨 기계화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조차도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기계화를 하시는 게 맞는데 진짜 이 기계화의 핵심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5천, 6천부터다. 그러니까 한 4천, 4,700 정도. 4,700부터 이게 필요해요, 이게. 저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자동화, 그러니까 뭐 완전 AI화 자동화는 아닌데 그럼 자판기 하면 되겠죠. 그죠? 그 주방 안에서의 최대한의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 재료에 준비가 없이 들어가는 재료 자동화. 네. 그 다음에 조리를 최대한 피로도를 줄이고 맛을 유지할 수 있고 금액을 적게 할 수 있는 기계 자동화. 세 번째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운영 자동화. 내가 얼마 썼고 뭐 캐시노트 있겠지만 재고는 얼마였고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고 매출은 얼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은 내가 얼마로 쓰고 있고 그럼 그 마케팅을 비율을 어떻게 ROA를 올리고 있는지 그게 자동화가 된다고요? 돼요. 프로그래밍화로. 그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카드 등록해 놓으면 지출, 홈택스나 이런 것들을 저저저저저저 해가지고 딱 보면은 내가 쓴 이력들이 쫙 다 나와. 네. 마케팅은 마케팅 이런 것들로. 그러면은 거기서 오케이 하고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실행 프로그램만 이제 마케팅에 바로 연동돼서 돈을 집어넣는 것만 연동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진짜 운영 자동화가 되겠네요.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것만 하면 운영 자동화, 조리 자동화, 재료 자동화. 그다음 남은 거는 인원 자동화.
하면 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사람이 빠지면 바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돈만 한 20만 원 집어넣으면 바로 뽑혀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 이제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 4개만 되면 자영업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요? 네. 자영업 자동화가 되죠. 그렇죠. 제 최종 목표는 돈만 딱 1억 3천 정도, 1억 2천 정도 집어넣으면 그냥 알아서 돈이 벌리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원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